약수와 배수 중급 문제 풀이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1번 문제, 카드 3개로 두 자리 수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퀴즈 같은 문제이죠. 그럼 두 자리 수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10의 자리에 2가 왔을 때 1의 자리는 5와 8이 올 수 있겠죠. 두 번째, 10의 자리에 5가 온다면 1의 자리에는 2와 8이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이 10의 자리에 올 때 1의 자리는 2와 5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25, 28, 52, 58, 82, 85가 됩니다. 그래서 4의 배수가 되는 것은 25는 4로 안 나눠지고 28은 4, 7, 28이니까 되고 52는 13으로 나누어지니까 되고 58도 안 나눠지고 82도 안 나누어지고 85도 안 나누어지니까 4의 배수는 2개입니다. 28과 52 2개가 됩니다. 이 문제는 퀴즈 같은 문제라 숫자 이 6개를 만들 수 있으면 풀 수 있고 못 만들면 못 푸는 문제입니다. 누구한테는 쉬울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어려운 문제죠. 이런 다른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숫자 카드가 4장이 있고 이 4장을 가지고 세 자릿수를 만들려고 하면 몇 개가 만들어질까요? 세 자릿수는 100자리겠죠. 이러한 것을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중학교에 가면 확률을 배우게 되고 확률 속에 경우의 수라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중학교 가서 배우기로 하고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릴게요. 숫자 3자리니까 100의 자리가 있고 10의 자리가 있고 1의 자리가 있겠죠. 100의 자리에 숫자 카드 몇 장이 올 수 있죠? 일단 4장이 올 수 있습니다. 4장이라고 했으니까 100의 자리에 4장 중에 한 장을 썼으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는 3장으로 줄겠죠. 10의 자리도 하나를 썼습니다. 그러면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카드는 2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각 자릿수에 올 수 있는 장수를 다 곱하면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4장, 3장, 2장을 다 곱하면 24개의 100자리의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로 돌아가면 10의 자리에 카드가 올 수 있는 게 3장이겠죠. 3장 중 하나를 썼으면 1의 자리는 2장만 올 수 있고 그래서 3장의 카드로 두 자릿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 3 곱하기 2, 6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25, 28, 52, 58, 82, 8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되면 수카드 1, 2, 3, 4, 4장으로 100자리를 만들었을 때 24개가 나오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똑같이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나누어 준다는, 나눈다는 건 약수라고 앞에서도 얘기했죠. 최대 몇 명에게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고 하면 쉽지만 이렇게 글로 풀었으면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합시다. 그러면 24와 18을 나눠보면 되겠죠. 짝수라 2로 해도 되지만 9보다는 알고 있으니까 6단이죠. 6, 4, 24, 3, 18, 4, 3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최대 공약수가 6이 되겠죠. 그러면 답은 6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를 바꿔보죠. 최대 몇 명에게 나누어 준다를
최대 몇 명에게 어떻게 나눠주는지 풀어라고 문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세 글자만 추가했지만 답은 이렇게 바뀌겠죠. 6명에게 색종이 4장과 도화지 3장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이렇게 답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글자, 어떻게라는 글자, 세 글자만 추가되는데 답이 다르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둡시다. 3번 문제, 정사각형으로 자른다고 했습니다. 정사각형으로 자른다가 무슨 의미일까요? 정사각형은 내변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른다는 나눈다와 같은 의미죠. 약수 개념입니다. 자른다도 약수라는 걸 기억해 둡시다. 문제는 몇 장으로 자를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이죠. 즉,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최대로 몇 장을 자를 수 있는 거니까 최대 공약수다. 이해가 되나요?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죠. 15와 21. 3단이죠. 3, 5, 15, 3, 7, 21. 최대 공약수는 3입니다. 답이 3인가요? 아닙니다. 물어본 거는 몇 장으로 자를 수 있을까라는 물음입니다. 그래서 가로로 5칸, 세로로 7칸 자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같이 가로를 5칸 자르고 세로를 7칸 자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사각형은 몇 개가 나오나요? 5 곱하기 7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5장이 나온다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지만 답은 다른 걸 물어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답을 풀 수 있으니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 풀이를 쓸 수 있으므로 무엇을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4번 문제. 다음번에 무슨 말일까요? 미래입니다. 다음번은 다가올 미래잖아요. 시간을 더해야 미래가 오기 때문에 미래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배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약수는 줄어드는 거고 배수는 늘어나는 거죠. 미래니까 배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다음번에 동시에라고 했습니다. 즉, 가장 빠른 미래가 되겠죠. 뭐다? 최소 공배수를 구하란 문제입니다. 그래서 15와 20을 최소 공배수로 구해보면 되겠죠. 5단위니까 5로 나누면 3, 4. 최소 공배수는 5 곱하기 3 곱하기 4니까 5, 4, 20이고 20 곱하기 3이니까 60이 되겠죠. 곱하기는 순서를 바꿔도 똑같은 값이니까 편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에 동시에 출발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음번은 60분 뒤겠죠. 그래서 오전 11시가 답이 됩니다. 그런데 저녁도 11시가 있죠. 그래서 그냥 11시 하면 선생님이 틀렸다고 하거나 세모를 줄 수도 있으니까 오전 11시라고 표시하는 게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검증을 한번 해보죠. 강릉행버스는 15분마다 간다고 했으니까 15분, 30분, 45분, 60분 이렇게 가겠죠. 부산행버스는 20분마다 가니까 20분, 40분, 60분. 그래서 60분이니까 오전 11시.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풀어도 오전 11시가 나오고 그냥 써봐도 11시가 나옵니다. 답은 똑같은데
이렇게 쓰면 학교에서 세모를 줄 수도 있다. 네, 틀린 건 아닌데 우리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고 이렇게 푸는 것은 정석은 아니지만 답은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는 배운 대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5번 문제 게임을 하고 있죠. 369 게임 하나요? 369, 369. 예. 3의 배수를 뛸 때 손뼉을 치는 게임인데 진혁이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6을 배수 때 손뼉을 치고 10을 배수 때 발구르기까지 하네요. 정말 어렵겠네요. 손뼉과 발구르기를 동시에 한다는 말은 6의 배수와 10의 배수를 동시에 한다는 말이겠죠. 즉 최소 배수를 구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6과 10을 2로 나누면 3과 5가 되니까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30입니다. 30의 배수일 때마다 손뼉과 발구르기를 동시에 하겠죠. 그래서 손뼉과 발구르기를 동시에 하는 경우는 30, 60, 90, 120, 150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1부터 100까지라고 했으니까 30, 60, 90이 답이 됩니다. 6번 문제 몇 번 가는지 무슨 의미일까요? 미래죠. 몇 번 가는지 다음에 역시 배수입니다. 몇 번 함께 가는지 가장 빠른 미래의 한 배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2일과 8일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약수니까 2로 나누면 1, 4가 되고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1 곱하기 4니까 8이 됩니다. 함께 수영장 간 날은 5월 6일이니까 8일마다 같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5월 6일, 5월 14일, 5월 22일, 5월 32일 4번 같이 가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달력에 31일인 날과 30일인 날이 존재하죠. 한 30년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인데 오른손 주먹을 쥐면 뼈 때문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튀어나온 곳을부터 끝에서부터 숫자를 세워보죠. 튀어나온 곳을 1, 2, 3, 4, 5, 6, 7 반대로 올 때는 똑같이 한 번 더 8, 9, 10, 11, 12 튀어나온 부분을 하루 더 많고 들어간 부분이 하루 작다. 물론 2월달은 28일이나 29일이 있어서 예외고 튀어나온 쪽이 31일이다. 네, 돌아올 때는 7, 8 이렇게 계산한다. 그러면 까먹지를 않게 됩니다. 저도 30년 전에 30년보다 더 전에 배운 건데 아직도 기억을 하니까 이렇게 외우면 달력에 8달이 31일인지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7번 문제. 똑같이 나누어 담는다. 똑같이 나누어 담는다는 나누었잖아요. 나눈다는 약수라는 의미입니다. 남김없이 뭐다? 최대한이라는 뜻이에요. 최대한 나누어 담는다. 뭐다?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과와 배 30개, 24개를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그죠? 6으로 나눌 수 있죠. 6단위니까 5와 4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6이 됩니다. 최대로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숫자는 6이 되고 바구니가 얼마라고 했죠? 5,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6바구니는 5,000원 곱하기 6바구니니까 30,000원이 됩니다.
8번 문제. 다음번에, 앞에서도 나왔었죠? 한 번 더 반복을 해보죠. 다음번은 미래다. 미래는 배수다. 함께 가는 날. 즉, 가장 빠른 미래죠. 그래서 최소공 배수를 물어보는 문제다. 한글 문제는 여러 문제의 유형을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자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한글과 관련된 문제는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8번에서는 최소공 배수를 구해야 되니까 8일과 12일을 최소공 배수를 구해보죠. 4단위죠. 4로 나누면 2, 3. 최소공 배수는 4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24다. 24일마다 같이 가죠. 그런데 함께 간 날은 4월 1일이고 다음번에 같이 갈 날은 4월 25일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혁진이가 한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할아버지 나이가 61세보다 많고 73세보다 작다는 겁니다. 손정이가 한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손정이 나이가 12살이라고 했고 같은 띠는 12년마다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같은 띠는 12의 배수인 거죠. 그래서 12의 배수를 구해보면 12, 24, 36, 48, 60, 72, 84 이렇게 나갈 텐데 61과 73 사이에 있는 12의 배수는 72가 되겠죠. 그래서 할아버지 나이는 70. 10번 문제. 다시 만나는 의미는 미래죠. 미래는 배수다. 그리고 세 사람이 다시 처음으로 뭐다? 가장 빠른 미래니까 최소공 배수다. 그런데 세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2개만 했는데 그냥 재미삼아서 3개짜리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40, 50, 60의 최소공 배수를 구해봅시다. 10의 배수니까 10으로 나누면 되겠죠. 4, 5, 6. 3개를 나눌 때는 2개만 나누어줘도 나눠야 됩니다. 안 떨어질 때까지 나누는 겁니다. 3개를 동시에 못 나눈다고 나누는 게 아니라 4와 6이 나누어지니까 나눠야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와 5와 3이 된다. 물론 최대 공약수는 10입니다. 20이 아니라 최대 공약수는 10인데 최소 공배수를 나눌 때는 세 숫자 중 2개라도 나누어지면 끝까지 나눠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둡시다. 3개 이상일 때는 꼭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10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3이 되므로 맞아? 40 곱하기 5 곱하기 3이니까 4, 5, 20, 200 곱하기 3이니까 600이 되네요. 600초마다 같이 만난다. 근데 문제는 혜인이가 몇 바퀴 돈 후에 만나는지를 물어봤죠. 혜인이는 몇 초? 60초. 600 나누기 60을 하면 10바퀴 돈 후에 만나게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정천이가 몇 바퀴 돈 후에 만날 수 있는지, 혜성이가 몇 바퀴 돈 후에 만날 수 있는지 600 나누기 40, 600 나누기 50 하면 나오겠죠. 다양하게 문제는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이 대부분 질문이니까 마지막 문장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합시다. 중국 문제는 문장으로 된 문제를 위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글 문제는 다양한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푼 문제 중 틀린 문제가 있으면 영상을 한 번 더 보시고 틀린 문제는 반드시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